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 쳐드리는 미스터 논란입니다. 한국 스포츠 스타 관련 외신 소식과 반응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의 새로운 이적 소식. 최근 토트넘은 수비형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 베테랑 골키퍼인 조 하트를 영입한 데 이어 울버햄튼의 측면 수비수인 맷 도허티까지 영입하며 그야말로 영입의 영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상당히 낯설지 않습니까? 이 토트넘 이적 문제 있어? 외치며 동작 그만 외친 무리뉴. 이 풋볼 런던은 무리뉴가 토트넘의 이적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과연 그가 토트넘 이적 시장에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다가 다 달아버린 이 김민재의 이적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토트넘 이번 시즌 분명 뭔가 달라졌습니다. 벌써 3명의 선수를 영입 완료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그간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아니 포체티노 때는 2번의 이적 시장을 영입으로 지나갔던 걸 생각해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 포체티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저번 시즌의 영입은 말 그대로 셀링클럽 토트넘다웠습니다. 작년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라이언 세세뇽, 그리고 잭 클라크는 일단 미성년자죠. 로셀소는 만 23, 은돈벨레 역시 22살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 영입된 제드송 페르난데스는 21살, 베르바이는 22살, 역시 다 어린 선수들이죠. 기본적으로 선수들을 성장시킨 뒤 더 큰 이익을 바라는 셀링 클럽의 면모가 보이는 영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죠. 로셀소가 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그리고 베르바인이 손흥민 반대편에서 활약을 했으니 어느 정도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즉시 전력감이 아닌 세세뇽, 제드송, 잭 클라크, 그리고 이적료의 기록을 세운 은돈벨레 역시 즉시 전력감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경기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 여름 이적은 전혀 다릅니다. 무리뉴는 토트넘의 영입 정책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영입이 아닌 현재를 위한 영입으로 말이죠. 이 호이비에르를 가장 처음 영입한 무리뉴는 당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비에다가 훌륭한 수비 이선을 구축하려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프리시즌 첫 경기부터 호이비에르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만 25살의 호이비에르는 즉시 전력감으로 저번 시즌 사우스햄튼의 경기를 거의 다 뛰었기에 이번 시즌에도 무리뉴의 혹사를 견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 케인과 동지애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입은 놀랍게도 조 하트입니다. 조 하트라니, 만 33살에 현역이라고 하기엔 지금 즉시 전력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잠재력이 터질 거라고, 포텐이 터질 거라고 데려온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FA컵, 칼링컵, EPL 우승을 경험해본 이 베테랑인 그는 홈그로운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입되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영국 나름의 쇄국 정책으로 알려진 이 홈그로운 규정은 국적에 상관없이 21세 이전 3년간 영국 및 웨일즈 클럽에서 훈련한 선수를 이 홈그로운 선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단지 규정 만족을 위해서라면 이를 만족하는 더 어린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는데, 조 하트라니, 이거 전혀 토트넘답지 않은 이적 소식이었고, 실제로 토트넘 팬들은 이에 상당히 많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리뉴는 토트넘보다 우승 경력이 많은 이 베테랑 키퍼가 스쿼드에 주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을 위한, 그리고 우승을 위한 영입을 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러고선 이 최근 영입이 확정된 맷 도허티, 이 선수는 만 28살입니다. 역시 나이가 좀 있죠. 이 선수 울버햄튼이 2부로 강등되고 3부로 강등되고 다시 2부로 승격, 1부로 승격을 거치는 동안 계속 울버햄튼의 측면을 지켰던 선수입니다. 사실상 거의 울버햄튼의 레전드와 다름없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리에 선수 위치인 이 오른쪽 풀백으로 토트넘에 오게 되었습니다. 맷 도어티 선수 역시 홈그로운 규정을 충족하죠. 이 프리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3명의 선수가 들어오고, 게다가 스쿼드의 깊이 비슷한 것도 없었던 토트넘은 현재 주전 멤버는 어느 정도 꾸려진 상황에서 이 스쿼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요즘 첼시가 하듯 미친 듯한 빅네임의 영입은 아니지만 실속 있는 영입들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김민재는 소속팀에서 기자회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특히 이탈리아와 영국에서의 관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베이징 고안의 감독은 그는 어린 선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그가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뭐 질문을 받아서 난처한 상황이 오는 것보다 경기에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말이죠. 그만큼 뭐 여전히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대한 말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필요한 포지션들인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를 보강하는 움직임은 뭐 우선순위에 입각한 움직임이 분명하죠. 게다가 골키퍼까지 보강한 토트넘은 이제는 뭐 센터백이나 최전방 공격수 케인의 백업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국 축구리그가 이번 달에 개막하지만 이 시즌 개막 후에도 3주간의 이적 시장이 열리며 10월 5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주요 포지션들을 성공적으로 영입한 토트넘에 김민재 선수까지 입성할 수 있을지, 어쩌면 본격적인 기다림은 이제부터란 생각이 드네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의견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